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지난달 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추진이 되고 2018년부터 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민단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공사 시작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서신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도와 시민, 도교육청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먼저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서귀포 서쪽의 용당 삼거리에서 동쪽의 토평동 삼성여고 사거리까지 차로를 내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는 이것을 3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이 중 가운데 구간이 도심지 북쪽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홍동과 동홍동인데요. 이를 먼저 공사해서 나중에 서쪽 호군동과 동쪽 토평동에다가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나의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내는 거군요. 네, 전체 도로 길이가 4.2km인데 이 중 가운데 구간 1.5km를 먼저 내려고 최근에 서홍동 쪽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공사 부지에 속한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서홍로 옆에는 노지 귤밭이 있고요. 서홍 천변에는 맹꽁이가 삽니다. 동홍동에는 서귀포 학생문화원 일대 잔디광장과 소나무 숲이 있고요. 이어 별장 사유지, 비닐하우스, 가건물도 있습니다. 네, 공사 구간이 서홍천과 인접해 있고 또 서귀포 학생문화원 일대 잔디광장도 포함이 돼 있어서 공사와 도로 개설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라든지 생태 환경이 파괴될 걸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서홍천변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살고요. 네. 서홍천 위 다리에서 300m 아래부터는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구역이에요. 서홍천 끝에 천지연 무태장어 서식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또 동홍천 위로 놓을 다리에서 1km쯤 아래 정방폭포가 있어요. 정방폭포와 천지연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자연문화재입니다. 도로가 나면 이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무엇보다 도로 예정지 주변에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8개나 있거든요. 4,300여 어린이와 학생들이 매일 다니는 곳이에요. 여기다 6차선 도로를 내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죠. 지난 2월 9일 저녁에도 우회도로가 지나갈 동홍로에서 12세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이 57년 전에 수립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동안 유야무야되어 왔고 이 30년 전에는 폐기 얘기도 있었다고요? 예, 처음 구상은 1965년에 했지만 92년에 중산간도로가 완공되면서 폐기하려던 계획이었어요. 새 차도가 필요 없다고 여겨 도로 예정지에다가 교육시설들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서귀포 학생문화원을 93년에 열었고요. 95년에 서귀포 도서관, 2009년에 외국문화학습관, 2012년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열었어요. 그때까지도 사업의 폐기가 유력했습니다. 설사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학생문화원 일대 녹지 부분은 지하차도를 내면 된다고 당시 서귀포 지역구 도의원들과 현 이성문 교육감이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제주도도 이유가 있어서일 텐데요. 예, 2013년에 지역구 도의원의 요구로 기본 계획을 세웠고 2014년에 토지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실시 설계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지역구 도의원 3인이 내세우는 도로 신설의 필요성은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차량 정체가 일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감귤 수학철 저녁 시간에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손반천 교차로와 동홍사거리 사이에 차량이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좁은 도심지 안에 또 하나의 도로를 낸다고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교통 흐름은 개선되지 않고 교차로
교차로에서의 혼잡만 가중된다는 분석이 제주도가 용역 의뢰해서 작성한 실시 설계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도의원이나 도행정이 도로 개설에 열심인 것은 도로 개설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극소수를 대변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주도가 의뢰해서 나온 실시 설계 보고서에서 교차로에 혼잡만 가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네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서만 시작이 됐는데 단체에서 강하게 규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주도가 전체 4.2km를 3개 구간으로 쪼개서 가운데 구간 1.5km를 먼저 만들려는데 네. 그 가운데 구간 중 동홍동 쪽에 4개 교육시설의 녹지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학생문화원 일대 잔디광장과 소나무 숲을 없애며 도로를 내는 것에 교육청 측이 반대해서 제주도가 그 땅을 수용 못했어요. 지금 서홍동 쪽 700m 공사에 착수한 건 교육청더러 어서 땅 내놓고 떠나라는 압박처럼 보입니다. 네, 공사가 시작된 이 구간이 서홍천변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 구역에 맹꽁이가 서식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환경청에서도 맹꽁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련이 됐나요? 아니요, 마련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저희 녹지화 시민들이 지난해 12월 28일에 영산강유역 환경청에다가 맹꽁이 녹음 파일과 착공 연기 요청 탄원서를 보냈거든요. 네. 환경청이 올해 1월 4일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주도청에 전달하긴 했습니다. 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700m 구간에 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제시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에 나오니까 착공을 연기하고서 장마철을 기다려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보호종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 재조사 후 저감 조치를 취한 뒤에야 공사할 수 있어요. 제주도가 그걸 무시하고 지난 1월 20일에 착공을 서두른 거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생각이 애초에 없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맹꽁이뿐만 아니라 몇 차례 환경청에 이 사업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내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예정 도로가 천지연으로 흐르는 서홍천과 정방폭포로 흐르는 동홍천 위에 다리를 놓고 지나가거든요. 천지연과 정방폭포 위쪽으로 6차선이나 되는 넓은 도로가 나면 그 일대 난개발이 가속화되겠죠. 네. 하천 오염이 심해지고 폭포 수량이 줄어들 거예요. 대한민국 문화재로서의 가치, 또 서귀포 대표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까 걱정이 돼서 2020년 6월에도 환경청에다가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환경청은 제주도에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라라는 협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공사가 총 4.2km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쪼개기 꼼수다라고 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신설도로가 2km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2km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거든요. 네. 소규모는 환경평가 항목이 적고 협의기간이 짧아요. 구간을 쪼개서 환경영향 평가를 대충 넘기고 공사 추진을 쉽게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3개로 쪼갠 구간 중에 가운데 1.5km를 또 둘로 쪼개서 서홍동 쪽 700m 공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학생문화원 일대 녹지를 두고 교육청과 협의를 못했는데 600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공사에 착수한 거는 교육청을 압박해서 동홍동까지 기어코 아스팔트를 깔겠다는 또 하나의 꼼수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성문 교육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죠. 예. 이성문 교육감이 지난해 말 그 송년 기자회견과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서귀포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수구형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자고 했어요. 그런데 도로 예정지를 지역구로 하는 강충룡 도의원이 학생문화원 일대 녹지를 도로 부지로 내놓고 교육시설들을 옛 탐라대토로 옮기라는 망언을 네. 2019년부터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도청의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도 이것을 따라서 말합니다. 연인원 27만여 시민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심지 교육시설을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곳으로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학생문화원 일대 교육시설은 지금 장소에 그대로 둬서 시민학생들이 쉽게
쉽게 오가게 해야 재구시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서귀포시 중앙로 일대가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건 도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마련되기는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더 많은 차로는 더 많은 차량을 불러들일 뿐이에요. 차로를 뚫는다고 정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정체가 없기를 원한다면 차량 수 자체를 줄여야죠. 네. 제주의 차량 등록 대수가 제주도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가구당 평균 2대가 넘어서 전국 1위예요. 가까운 길도 걷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비만율도 전국 1위입니다. 네.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스 노선을 합리화하고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개인 승용차 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광 방식을 바꾸고 관광객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연간 1,500만이라는 관광객 수는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훨씬 넘습니다. 제주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잖아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렌트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며 이동만 하는 그런 관광 말고 제주의 자연 속에서 머무는 여행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예,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차로가 아닌 보행로, 산책로, 녹지공원을 원합니다. 네. 제주도가 기왕에 도로 예정지 토지를 90% 이상 사들였으니까요. 이걸 선형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해서 걸어서 이동하는 길, 혹은 장애인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니는 길로 삼으면 좋겠어요. 유아차를 밀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기 좋은 길, 휠체어 탄 사람이나 지팡이 든 시각장애인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아쉽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길이 생기면 서귀포의 도시 가치는 아마 크게 오를 거예요. 그러니 제주도는 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도로 예정지를 녹지공원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도로 건설 반대 입장이 팽팽한 만큼 제주도와 시민들 사이에 활발한 소통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